안녕하세요. 국어교육 전문가 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에 나와 있듯이 국어 공부,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능 국어 공부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른 수학이나 영어나 탐구 과목에 비해서 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질문이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런 오해들을 한번 잘 푸는 시간, 그리고 국어 공부에 대해서 좀 더 마음가짐을 다잡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의문을 가지는데요. 국어 공부는 안 해도 된다. 국어 공부는 해도 안 해도 점수는 똑같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의 답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국어 공부를 2주나 혹은 뭐 더 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해요. 한 달 정도 하고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한 달 정도 계속 꾸준히 국어를 공부했는데 점수는 모의고사를 쳐봤더니 점수는 그대로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선생님, 저 한 달 동안 공부를 국어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모의고사 봤더니 점수가 그대로예요. 국어 공부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런 친구도 주위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걸 바탕으로 국어 공부는 안 해도 되고 해도 안 해도 점수는 똑같다.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공부는 어떤 시스템으로 가냐면 자, 성적이 오르는 그런 시스템은 자, 요런 계단형이에요. 계단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공부를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칩니다. 치면은 공부를 시작해요. 시작하면 열심히 공부를 해요. 자, 뭐 한 달이 돼도 되고 두 달이 돼도 되고 열심히 이건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하는 중간에 시험을 보건 뭘 하건 하면은 점수가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아, 난 공부해도 안 되나 봐. 포기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하던 방식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꾸준히 공부를 하면 어느 순간 점수가 수직 상승합니다. 자, 이런 시점이 와요. 그러면 친구들은 이런 시점을 경험한 친구들은 희열을 느끼죠. 그렇죠? 팍 점수가 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수가 오르면 특별하게 공부를 놓지 않는 이상은 떨어지지 않아요. 자, 그럼 2단계로 갑니다. 여기 정도 가면은 또 이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해요. 계속 공부하면 또 쭉 장기전으로 공부합니다. 중간에서 여기서 포기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 또 공부가 수직 상승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단형으로 수직 상승하는 구간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 친구들은 공부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요런 구간을 견디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 주위에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구간에 대한 인내심을 바탕으로 수직 상승하는 경험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공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2주나 혹은 한 달 정도 공부를 해도 점수가 그대로라는 친구들은 이 한 달 이상, 두 달, 세 달 공부를 지속하면 점수는 오를 거고요. 한 달 동안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그대로인 친구들은 두 달, 세 달 동안 지속해서 공부를 안 하면 점수는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요 자체만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시간을 더 쭉 지나서 본다면 점수의 차이는 현격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국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꾸준하게 조금씩 공부하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간격을 두고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좋은지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둘 중에서 저는 어디에 더 많은 표를 주고 싶냐면 바로 요거에, 자, 요 부분에 표를 많이 주고 싶어요. 어쩌면 당연한 부분일 수 있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국어 영역을 나눠보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제 1번에서 12번, 13번까지 있는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나오는 문법, 그 다음에 문학, 그 다음에 비문학.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푸는 방법과 개념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방학 때나 시간을 두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성적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3등급 국어 공부에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삼아야 될 것은 요 두 개가 아니라 바로 문학과 비문학이죠. 자, 보시면 문학은 자, 또 나누면 자, 산문과 운문으로 나눌 수 있고요. 산문도 자, 고전 산문, 고전 소설과 같은 고전 산문과 현대 소설과 같은 현대 산문, 운문도 고전 시가, 그 다음에 현대시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비문학도 보면은 그 분야에 따라서 자, 인문 분야,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 분야, 그 다음에 과학, 기술 분야, 그 다음에 뭐 예술 분야. 자, 이런 식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 8가지 파트가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는 고전과 인문지문을 한 지문씩 공부를 하고 화요일에는 현대산문과 사회지문을 공부하고 수요일에는 고전 운문과 과학기술을 한 지문씩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현대운문과 현대시와 그 다음에 예술지문을 하나씩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뭐 여기 요 8가지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고 등등등 어쨌든 그 날짜에 구분됨에 따라서 각각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한두 개씩 문학 하나, 비문학 하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한 지문씩 해서 총 2지문을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랜 시간을 국어 공부에 있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적은 시간이라도 조금씩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 국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국어 시험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세모라고 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 자 독서량이 많으면 당연히 어휘력이나 독해력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게 당연하겠죠. 그러면 뭐 지문이 나왔을 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지문이 나왔을 때 해당 지문을 좀 더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일정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을 짧게 쓰더라도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의 점수, 수능의 점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동그라미 아니냐?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자, 독서량을 많게 하는 그 시기는 어떤 시기겠어, 우리가 책을 언제 많이 읽었을까요? 많이 읽는 친구들은, 자,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많이 읽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우리 친구들은 고등학생들이거나 이제 N수생들일 텐데, 고등학생들한테 제가 책을 많이 읽으세요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현실성이 없어요. 왜? 수업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은데 어떻게 책을 이렇게 많이 읽을 수 있냐? 현실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모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다음에 비문학 공부 방법 뭐 해서 공부 방법을 찍을 테지만 꾸준한 지문 읽기를 해야 됩니다. 꾸준한 지문 읽기, 지문 분석을 통해 뭐 해야 돼요? 독해력을 점점 높여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요거라서 제가 세모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저때 뭐가 유행이었냐면은 신문에 사설 읽기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수능에 사설 읽기를 많이 하면은 그 지문 독해력이 높아져서 수능 지문을 잘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이제 일부 선생님들이나 뭐 어른들은 사설 읽기 많이 해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사설은 실제 수능 지문과 현재 나오는 실제 수능 지문과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설을 안 읽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큰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사설 읽기 하는 시간에 딴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국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어떤 질문이 있냐면 국어 문제는 감으로 푸는 것이다. 국어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점수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X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혹시 주위 친구들이나 뭐 선배들이나 뭐 선생님이나 뭐 여러 등등등 이런 분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국어 성적이 좋지 않았던 거고요. 국어를 공부하는 공부 방법을 잘 모르는 겁니다. 네. 그걸 알아야 돼요. 수능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수능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뭐를 물어보는 문제냐면은 이해력, 지문을 제대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이해력과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대단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시험입니다. 감으로 푸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수능에서 어떠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답이 나오게 하는 근거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근거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에서 어떤 문제를 풀 때, 이 답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풀면 안 되고요. 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거를 지문이나 어떤 보기나 어디서 찾아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따지자면 이러한 수능의 기본적인 특성을 알고 있다면 요런 말은 얼토당토 아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한 가지 사족을 붙이자면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 뭐냐면 국어 영역이 우리 수능에서 언제 보는 거죠? 그렇죠. 1교시 때 보는 거죠. 1교시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면은 이제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이고 이 수능 한 번에 따라서 대학의 간판이 달리고 나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이제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자, 1교시라서 이제 국어 영역을 볼 때 되게 많이 떨어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질문이 있는데 국어 성적은 단시간에 오르지 않는다. 혹은 고3 때 공부하면 늦었다. 자, 이런 친구도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답은 X,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어만큼 요즘 이런 말 많이 쓰죠. 가성비. 국어만큼 가성비가 좋은 과목도 없다는 말입니다. 국어만큼 가성비가 좋은 과목도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국어를 뭐 하고 있어요? 국어를 다른 과목만큼 노력을 하거나 국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많이 하는 수학이나 혹은 영어, 탐구까지 해볼게요. 탐구도 이제 공부하니까. 자, 수학이나 영어 탐구를 잘 풀기 위해, 혹은 이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기본 베이스, 필요한 기본 지식이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은 국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베이스가 된 지식은 20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어에 대한 기본 지식 20만 가지고 있으면 그 나머지는 꾸준한 노력만 하면은 국어 점수는 쉽게 단기간에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3 때 공부해도 절대로 늦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편견들과 이러한 현재 상황 때문에 국어를 어려워하고 또 공부해도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국어 공부의 가장 효과적인 교재는 뭘까요? 라고 하는데, 자, 국어 공부를 이제 하는 친구들이, 국어 공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개념, 그쵸? 앞에서 설명했던 20%, 그쵸? 개념은 일단 알아야 되고요. 개념과 이제 적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양에 비하면
개념이 한 30 정도가 되면은 적용이 한 7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은 이제 주로 1학년이나 2학년 때 하고요. 그다음에 적용은 이제 2학년 말부터 시작해서 3학년 때 이제 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개념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방법이 이제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 이제 수업을 듣는 방법이 있는데, 자, 요거는 학교마다 편차가 되게 심합니다. 그리고 여러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하는 선생님들의 그런 편서 위주의,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정리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다 영향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 들어보면은 학교에서 하는 수업들이 대단히 양질의 개념 정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학교 다니는 고등학교 친구들은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개념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뭐 인강도 있고요. 그렇죠? 인강도 있는데 이제 인강도 이제 돈의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추천해 주는 거는 이제 EBS가 있는데, 자, 이제 오늘 들어가서 보세요. EBS 이제 국어 영역에 들어가서 보면은 각 부분별로, 지금 문학이면 문학이니 비문학이니 문법이니 화법과 작문이니 각 부분별로 부분별 개념 강좌가 따로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씩 있고 선생님별로도 있어요. 선생님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별로 개념 강좌를 찾아서 그게 한 30강짜리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한 요 정도 내외로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찾아서 부분별로 그걸 들으면서 한번 쑥 정리를 해두면은 국어의 개념은 끝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부분에 가서 이제 어려워하는데, 자,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교재는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국어는 유독 기출문제가 바로 가장 효과적인 교재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자, 수학, 영어, 탐구가 기본이 되는 지식이 100인 반면 국어는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어에서는 바로 이런 기본 개념 지식이 작더라도 이거를 적용하고, 그렇죠? 국어에서 나오는 지문들이 우리가 다 모르는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지문이 나올 때도 이거를 잘 적용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가능한데, 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출문제를 통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기출문제는 어떤 기출문제를 말하냐면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기출문제는 바로 수능시험입니다. 수능시험. 우리 11월에 보는 수능시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모의평가, 모의수능이 있죠. 이거 언제 보나요? 고3들이 6월과 9월에 봅니다. 두 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전국연합학력평가라고 해서 교육청 주최로 해서 보는 게 있죠. 이제 이거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다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중요도를 따지자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수능이 당연하죠. 그쵸? 우리가 실제로 수능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수능 기출문제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쭉 이렇게 내려갈수록 중요도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고,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는 3학년께 중요하고요. 3학년 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1학년이나 2학년 순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수능과 모의수능은 둘 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실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둘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연합도 3학년 거 먼저 보고 1, 2학년 거 순으로 보면 되고요. 지금 수능이 우리가 이제 9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2020년이기 때문에 되게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죠. 그래서 유형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볼 때는 그래도 이제 최소 5개년의 기출문제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서점에 가면은 이런 기출문제를 월별로, 그 다음에 분야별로 잘 정리해 있는 기출문제집이 많아요. 그거를 사가지고 보면 됩니다. 요 두 개만 하면 구원부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바탕으로 꾸준함이 중요한 거죠. 꾸준함이 중요하고, 또 이제 제가 다음번에 얘기하겠지만 각 학력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법만 명확히 알고 있으면 국어는 절대로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또 추가 영상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